안녕하세요. 김경숙의 부동산 TV 김경숙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어, 예전과는 달리 크리스마스 많이 조용하게 가족들과 많이 보내시게 되었죠. 어, 저번 시간에 제가 영상으로 12월 18일부터 조정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광역시, 강주광역시 등등 추가 지정이 많이 되어서 제가 1탄으로 조정 지역 추가 지정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2탄으로 이제 따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보시면 12월 18일자로 이제 조정 지역으로 조정된 경우인데요. 먼저 취득세부터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조정 지역일 때는 취득세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1주택, 2주택일 경우에는 1%에서 3%가 되고 또 3주택일 때는 8% 그리고 4주택 이상일 때는 12% 적용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조정 지역으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2주택이 1% 3%가 아니라 8%로 바뀌었고 3주택 이상부터 12%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3주택이 아니라 2주택 그리고 4주택이 아니라 3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율 그 변동이.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적용 시점이 약간 다른데요. 이제 이거는 그 비조정 지역일 때나 조정 지역일 때나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세율이 이렇게 적용되는 내용은 7월 10일에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그러니까 710, 7월 10일 이전, 그러니까 7월 10일까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른 경우에는 당연히 이미 710 부동산 대책 발표하기 전부터 계약을 하시고 잔금까지 치르시고 취득을 하셨으니까 종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일 때,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되기 전에 이율로 적용이 되죠. 4주택 이상일 때부터 12%로 바뀌는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7월 11일부터 이제 7월 11일 이후, 그러니까 11일 포함이에요. 계약을 했는데 8월 11일 이전, 그러니까 8월 12일까지 잔금을 치른 경우에요. 그러니까 8월 11일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710 부동산 대책에서 8월 12일부터 시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7월 11일 그리고 8월 12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도 8월 11일까지 그 전에까지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기존 정전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 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그 정전세율을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7월 11일 이후에 계약을 하고 또 8월 1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경우 둘 다 이후죠. 그래서 시행일 이후에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개정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으로 적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일 때 1주택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지금 비조정 지역일 때는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이 2년만 보유를 하면 비조정 지역을 비조정 지역일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바뀐 내용은 공고일 그러니까 8월 12월 18일자부터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8월 12월 18일부터 그 이전에 12월 17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또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거주의 요건이 필요 없이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를 양도세 비과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공고일 이후에 취득을 했거나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또 잔금까지 치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고 이후에 취득을 했거나 또 공고 이제 전후 불문하고 유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보유에 2년 거주까지 포함해서 거주 요건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이제 일시적 2주택 그 혜택을 보시려면 기존의 비조정 지역일 때는
기존 주택이 있고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샀는데 새로운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그러니까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조정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었는데 또 조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조정 지역이 기존에 조정 지역이었고 또 새로 전입을 한 곳도 조정 지역이었을 때 1년 이내에 양도를 하고 처분을 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임차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2년 동안 그 살 수 있게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입 의무 기간 임대차 종료 2년이 종료된 후에 어, 들어가셔도 전입을 하셔도 되게끔 2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취득을 했거나 또는 공고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입까지 했을 경우에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랑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인 상태에서 취득,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른 경우에는 기존 비조정 지역 이 N쪽인 경우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공고일 이전에 이미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까지 납입을 했으니까 모든 약속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기존 적용처럼 비조정 지역인 경우처럼 똑같이 혜택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두 주택자 이상의 경우에 양도세, 그러니까 입주권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양도세는 또 어떻게 달라지냐. 비조정 지역에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율 6%에서 42% 구간인 일반 세율을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죠. 조정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기본 세율 6%에서 42% 구간에 플러스 10%에서 20% 추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2021년 5월 말일까지의 경우에 조정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의 경우에 기본 세율의 10%에서 20% 추가 세율이 됩니다. 두 주택의 경우에는 10%를 추가하고 세 주택의 경우에는 20%를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21년 6월 1일 이후,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는 10%에서 20%만 추가 세율을 했지만 6월 1일 이후에 또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10%에서 20%가 아니라 기본 세율에 20%에서 30%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주택일 때는 10%가 아니라 20% 추가하고 세 주택일 때는 20%가 아니라 30%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이제 전매할 때 양도세 계산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유 기간에 따라서 기존의 비조정 지역일 때는 6%에서 42% 구간으로 그 전매를 하게 되면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뀐 게 6월 지금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는 이제 조정 지역에서 50% 단일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50%. 뭐 기간이 달라도요. 1년이든 2년이든 관계없이 50% 무조건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중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 이내에는 70%, 그리고 1년 이상일 때는 60% 적용을 합니다. 2년이더라도 3년이더라도 60%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두 주택 이상 보유 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비조정 지역일 때는 추가세율이 없었어요. 두 주택 이상 보유 시에도. 그런데 세 주택 이상 보유 시에 비조정 지역은 21년도부터 내년도부터 0.5%에서 2.7%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지금 비조정 지역일 때는 세주택 이상일 때
0.5%에서 2.7%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조정지역일 때는 2주택 이상일 때 0.6%에서 3.2% 과세가 됩니다. 약간 높죠. 지금 비조정지역일 때는 0.5에서 2.7%였는데 0.6%에서 3.2% 과세를 하기 때문에 0.1%에서 0.5%까지 늘었습니다. 이거는 20년도까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그런데 21년도부터는 세주택이 아니라 두주택 이상만 되더라도 가세 요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2%에서 6% 구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주택이 아니라 두주택으로 줄었고 세율도 0.6%가 아니라 1.2% 그리고 최고 세율도 3.2%가 아니라 6%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세대 1주택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한 주택만 남은 경우에 비조정 지역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거주하지 않으셔도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조정 지역일 때는 거주 요건 2년이 들어갑니다. 거주를 2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2019년 12월 17일 그러니까 1216 부동산 대책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부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주택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은 2년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분양권 주택 수 판단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는데요. 비조정 지역일 때는 21년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 시 포함이 됩니다. 분양권 주택 수 이 포함 관련된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분양권 취득 시점과 분양권의 양도 시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 이제 분양권 주택 수는 21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 취득 시 포함이 되고 비조정 지역에서는 21년 1월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종부세 합산 그리고 양도세 중과 내용인데요.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기준시가예요. 그러니까 이 6억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되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는데요.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신규 취득 시에는 중과도 되지 않고 합산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20년 12월 18일 공고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도 되지 않고 중과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불까지 한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에 장기 임대 등록을 했을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되지 않고 양도세도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안의 내용은 예외 규정입니다. 비조정 지역처럼 중과가 되지 않고 합산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양도세 중과도 되고 종부세 합산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은 비조정 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됐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장기로 보유를 했을 경우에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조정 지역에서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주택일 경우에. 그런데 1주택자가 또 9억 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하는 그러니까 거주 기간도 거주까지 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9억 원 초과 주택은 거주까지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9억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9억 원이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거주까지 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조정 지역에서 조정 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청약 관련해서 변동 사항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이 이렇게 이제 달라졌는데요.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월 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맞벌이는 120%예요. 이하인 신혼부부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은 130%로 완화가 됐어요. 맞벌이는 이제 140%고요. 이렇게 완화가 됐다는 것은 소득 요건이 더 많아도,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30%, 120%가 아니라 140%로 더 소득이 많아도 이렇게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에서 70%는 소득이 100%일 때, 맞벌이는 120%고요. 우선 공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70% 외에 나머지 30%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서 100%가 아니라 30%, 그리고 맞벌이는 140%, 이렇게 이하에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이게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1순위 요건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거주지 당해 조건 거주지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에, 그러니까 모집 공고일이 뜨죠. 그러면 그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1순위 요건이 되고요. 이제 물론 청약통장 아래쪽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주 요건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 지역에서는 모집 공고일 기준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를 했을 때 1순위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에 관련된 내용은 비조정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그 청약통장이 되면 1순위가 가능했는데, 조정 지역에서는 2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1순위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든 뭐 조정 지역이든 만 19세 이상일 때 1순위 요건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 수는 이제 무주택자가 1순위, 그리고 1주택자 처분 조건으로 1순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도 마찬가지로 무주택자 1순위, 1주택자는 처분 조건 서약서를 쓴 경우에 1순위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조정 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당첨 경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 이제 선정 기준은 85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용 면적입니다. 미만일 때는 비조정 지역에서는 뭐 4대 6의 비율로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추첨제가 60%를 뒀었는데요.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추첨제가 25% 줄입니다. 그래서 조정 지역일 때는 추첨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았는데, 조정 지역에서는 25%로 줄었으니까 가점제의 확률이 훨씬 높죠. 그래서 가점 추첨의 확률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비조정 지역에서는 100% 전체 추첨으로 당첨을 시켰는데,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가점제 비율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30%가 가점이고 추첨제는 70%로 줄었습니다. 100%가 아니라 70%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지정 지역으로 지정 후에 대출이 변동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번 그 영상에서 조정 지역이었는데 또 조정 지역으로 바뀌는 경우에 제가 달라지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번에 12월 18일부로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그 전에는 비조정 지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정 지역 대상, 이제 비조정 지역이었는데 조정 지역으로 지정 후에 대출이 변동되는 내용인데요. 조정 지역 지정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지정 전에 대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도 하고 대출 승인까지 다 조정 지역 지정 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는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나오는 한도죠. 70%, 그리고 1주택자는 60%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죠. 바뀌어 버렸으니까 바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뀌었는데 12월 18일부로 바뀌었는데 지역 지정 조정 지역 지정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아직 입주도 남았고 해서 지정 후에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가 있죠. 지정 전에 계약을 하고 지정 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다른데요.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70%,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70% 대출이 나오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는 9억 이하와 9억 초과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인 경우에는 70%, 그리고 주택 가격이 9억 초과인 경우에는 60%가 대출이 되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지정 후에 대출이 승인이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약속이 다 끝났으니까 봐줘야 되는데 아직 대출은 안 났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나갑니다. 1주택자는. 그래서 무주택을 이제 만들라는 거죠. 이제 2주택이면 1주택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조정 지역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주택이 2주택 이상이면 전부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그 영상에서 1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 지정 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지정 후에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대출 승인도 잔금도 지정 후겠죠. 그래서 모두 지정 후로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의 경우에는 LTV 주택 가격 대비 9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9억 초과인 경우에는 30%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또 똑같이 50%, 9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9억 초과인 경우에는 30% 대출이 되는데요. 여기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는 그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했을 때는 2년이라는 기간을 줬었죠.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 지정 후에 계약을 한 경우에는 6개월로 줍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또 신규 주택으로 6개월 이내에 전입까지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려면 바쁩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인 경우,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 지정 후에 이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까는 주택담보대출이었고요. 생활안정자금은 1주택자에게 그 대출이 9억 이하일 때는 50%, 9억 초과일 때는 3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한 주택당 1억 한도에서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퇴거한 후에 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당 1억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중도금 대출은 현재 이제 많이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중도금 대출 받으실 때는 꼭 금융기관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잘 확인하신 다음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양권 이제 처음에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변경 적용 일자 부분을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지금 날짜별로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2020년도 7월 10일 날 710 대책의 발표가 됐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7월 10일 날 발표는 됐지만 시행일이 적용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8월 12일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 발표가 7월 10일 날 했지만 8월 12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는지 취득을 하셨는지 이후에 취득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취득세 이후에 하셨으면 취득세가 중과 적용이 되고 이전에 하셨으면 중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 분양권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요. 또 21년 1월 1일
부터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21년 6월 1일부터는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세율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세율 6에서 42% 플러스 두주택일 때는 10%, 세주택일 때는 20% 추가되는 게 5월 31일까지 이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6월 1일 이후부터는 6월 1일부터는 10% 20%가 아니라 20% 30%로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취득세, 양도세 적용 시점 여기서 이렇게 10일 7월 10일, 7월 뭐 8월 11일 이렇게 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뒤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았고요. 이렇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코로나는 더 멀리 그리고 행복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뵙겠습니다.